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단 2시간 뉴욕 유가가 한 배럴 94달러 69센트에서 82달러 59센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정확히 12.7%. 같은 2시간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또 새로 썼습니다. 종가 7126.06, 주간 기준 4.54% 상승, 월간 기준 8.38% 상승. 더 놀라운 숫자는 기간 비교입니다. 지난 10일 거래일 동안 S&P 500은 10% 넘게 올랐습니다. 1982년 볼커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던 그해 여름 이후로는 본 적이 없는 속도입니다. 이번 주 첫 영상입니다. 월요일 아침 여러분 앞에 놓인 차트가 너무 강렬해서 한 번쯤은 멈춰서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를 한 단어로 정의하고 이번 주 핵심 일정을 꺼내고 어떤 시나리오에도 흔들리지 않을 프레임을 만들어 두겠습니다. 다만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주말 사이 미군은 오만만에서 이란 국적 화물선 투스카호를 납포했고 이란은 2차 협상 참여 거부를 공식화했습니다. 오늘 저녁 부통령 펜스, 특사 위트코프 쿠슈너가 파키스탄 이슬람아바드로 날아갑니다. 시장이 금요일에 베팅한 것은 휴전이 지속된다는 단 한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이 주말에 한 번 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일단 그 금요일 2시간부터 현미경으로 재구성해봅시다. 현지 시간 오후 1시를 조금 넘긴 시점,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비이란 상업 선박에 대해 완전히 개방됐다는 발표.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시장은 그 한 문장을 7주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부 텍사스 유가는 95달러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4월 12일 부통령 펜스가 이란과의 1차 협상 결렬을 발표했을 때, 그리고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했을 때 시장이 계산하고 있던 꼬리 위험은 단 하나였습니다. 만약 이란이 봉쇄에 대응해 해협을 완전히 틀어막으면 전 세계 해상 원유 교역의 20%, 하루 1700만 배럴 물량이 공중으로 사라진다. 바로 그 시나리오에 대한 전쟁 프리미엄이 유가에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 위험이 한 문장으로 해제됐습니다. 오후 3시 직전 유가는 83달러 65센트, 원유 ETF USO는 금요일 하루에만 7.79% 하락, 한 주 동안은 7.03% 하락. 그런데 올해 전체로 보면 여전히 68.27% 플러스입니다. 왜 하루에 7% 빠져도 올해로는 68% 플러스인가? 2월 28일 이후 쌓여있던 전쟁 프리미엄이 얼마나 두꺼웠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이 68%가 이번 주 시장이 추가로 반납해야 할 잉여 할증의 크기입니다. 유가가 빠지자 주식이 갔습니다. S&P 500은 금요일 1.2%, 나스닥 100은 1.3%, 다우존스는 1.79% 상승, QQQ는 648달러 85센트로 마감 하루 1.31% 상승, 레버리지 3배 상품 TQQQ는 58달러 59센트, 하루에 3.83%, 한 주 누적 19.16%, 4월 한 달로 보면 35.53%.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도체가 미쳤습니다. 반도체 ETF SOXX는 금요일 2.0% 상승, 한 주 누적 7.53%, 4월 한 달로 22.79%, 올해 32.60%. 그리고 결정적인 기록 하나, 금요일로 13거래일 연속 상승. 같은 기간 XLK, 나스닥 종합, 나스닥 100도 동시에 최장 연승을 찍었습니다. 4개 지수가 손을 맞잡고 같이 13일을 올라간 구간은 1999년과 2023년 하반기에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은 2시간 동안 지정학 리스크 프리미엄이 시장에서 한꺼번에 빠져나간 날입니다. 유가가 먼저 떨어지고 주식이 올라가고 변동성이 사라지고 국채금리가 내려가고 달러가 약해졌습니다. 5가지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정렬됐습니다. 이런 정렬은 단일 해제 이벤트에서만 나타납니다. 그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금요일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왜 시장이 그 한 문장을 그렇게 확실하게 믿어버렸는가? 7주 동안 쌓인 전쟁 프리미엄이 한 문장에 녹아버린다는 건 시장이 이미 끝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답을 이해하려면 2월 28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연합공습을 개시했습니다. 같은 날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이란은 즉각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했습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교역의 20%가 매일 지나가는 바로 그 수로가 막힌 겁니다. 그러다 4월 12일 돌발 상황이 터졌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진행되던 1차 협상이 결렬됐고 부통령 펜스가 공식적으로 합의 실패를 선언했습니다. 몇 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발착 선박을 전면 차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모든 선박이 대상, 이란의 통행료를 지불한 선박까지 납포 대상, 사실상 이란의 원유 수출을 봉쇄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4월 14일 화요일 백악관이 추가 협상 가능성을 흘리자 유가는 장중 8% 가까이 빠졌습니다. 4월 15일 수요일 미국은 봉쇄 전면 가동을 확인하면서도 동시에 외교적 출구를 열어두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 금요일 이란 외무부의 공식 성명. 해협 개방. 이 7주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단 4거래일입니다. 월요일 S&P 500 종가 6,886.24, 금요일 종가 7,126.6, 3거래일 만에 239포인트, 퍼센트로 3.48%, 7조 달러가 넘는 시가총액이 다시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 아래에는 더 중요한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시장은 합의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합의 가능성에 베팅한 겁니다. 이란은 여전히 봉쇄 해제를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봉쇄를 풀지 않았습니다. 금요일의 호르무즈 개방 선언도 현 휴전이 지속되는 동안이라는 조건부였습니다. 이 조건부를 확실성으로 받아들이면서 주식이 10% 넘게 달린 겁니다.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격. 그 간격이 이번 주의 첫 번째 변수입니다. 이제 반도체로 넘어갑시다. 왜 반도체가 이 지정학 반등의 주인공이 됐는가? 단순히 전쟁이 끝날 것 같아서가 아닙니다. 반도체주의 13거래일 연속 상승은 지정학 해소와는 별개의 엔진이 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했습니다. 첫째, 관세 프리미엄 해소. 4월 들어 행정부가 반도체 품목 예외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면서 1분기 내내 섹터를 짓누르던 할인이 풀렸습니다. 둘째, 인공지능 자본 지출의 재가속. 하이퍼스케일러들이 2분기 가이던스 상향을 암시하면서 전공정 후공정 장비사, 설계 IP 기업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셋째, 전쟁 장기화 시나리오에서 부각된 방위 국방 반도체 수요. 이 세 재료가 같은 타이밍에 겹쳤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풀어봅시다. 엔비디아는 201달러 68센트, 한 주 6.92% 상승, 4월 한 달 14.75%, 시가총액 4조 9,018억 달러, 세상에서 가장 비싼 회사 자리를 1분기 내내 지키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AMD입니다. 278달러 39센트, 한 주 13.61%, 4월 한 달 32.43%, 엔비디아보다 한 주 동안 거의 2배를 움직였습니다. 왜? AMD는 최근 몇 분기 동안 AI 2인자의 지위를 굳혔습니다. 엔비디아의 쿠다 락인에서 벗어나려는 수요가 MI350 시리즈와 차세대 인스팅크트 라인업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 비중이 50%를 넘어선 첫 분기가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투자은행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비대칭이 드러납니다. 한 주 수익률 상위권에는 엔비디아, AMD,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가 있는데 애플은 가장 뒤에 있습니다. 애플은 중국 아이폰 생산에 대한 관세 불확실성이 다른 대형주보다 선명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반등은 대형주 모두 상승이 아니라 반도체, AI 집중 상승입니다. 지수만 보면 평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금이 한 방향으로 쏠리는 극단적 집중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쏠림이 심해진 구간이 역설적으로 가장 취약한 구간입니다. 그럼 이제 주말로 넘어갑시다. 금요일 마감과 오늘 월요일 아침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 토요일 오후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이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의 봉쇄가 지속되는 한 호르무즈 해협 통행은 제한된다는 내용. 금요일 오후에 완전 개방 선언과 정반대. 시간 차이는 단 24시간. 일요일엔 미 해군이 오만만에서 이란 국적 화물선 투스카호를 납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선원들이 경고를 무시해 미군이 기관실에 구멍을 뚫었다는 글을 올렸고 이란은 불법적이고 범죄적인 행위라고 반발. 이란 타스님 통신은 이란이 미국과의 2차 협상 참여를 공식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봉쇄가 지속되는 한 협상 대표단을 보내지 않는다. 그런데 같은 시간 다른 트랙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파키스탄 총리 샤리프는 일요일 이란 대통령 페제시키안과 통화를 가졌고 파키스탄이 사우디, 카타르, 튀르키예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이란에 전달했다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파키스탄은 지금 이 국면의 유일한 공식 중재자입니다. 일요일 오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벤스, 위트코프, 쿠슈너가 오늘 저녁 이슬람아바드에 도착한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 사이 일어난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현장에서는 긴장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해협 재봉쇄 선언, 선박 납포, 이란의 협상 거부. 둘, 외교 채널에서는 여전히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중재, 미국 고위급 대표단 파견. 그리고 이 혼란이 주말 IGCFD 시장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위켄 나스닥은 26,400이, 금요일 나스닥 100 종가 대비 1.06% 하락, 고점 26,700일에서 저점 26,378 사이를 오갔습니다. 반대로 위켄 유가는 배럴당 88달러 83센트, 금요일 종가 82달러 59센트에서 6.51% 반등, 금요일 2시간 동안 빠졌던 12.78% 급락분의 절반 가까이가 주말 사이 되돌아왔습니다. IG 주말 CFD는 공식 거래소 가격이 아닙니다. 방향성 참고용 지표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방향은 일관됩니다. 주말 긴장이 다시 올라온 만큼 시장이 유가를 다시 올리고 주식을 살짝 눌렀다는 뜻입니다. 이 방향이 한국 시간 오늘 오전 7시 CME 선물 재개 이후에도 유지될지 아니면 이슬람아바드 대화 결과로 다시 뒤집어질지 그게 오늘 하루가 품고 있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규장 개장은 한국 시간 오늘 밤 10시 30분. 그때까지 선물 재개와 이슬라마바드 대화 결과가 이틀치 뉴스를 앞당겨 가격에 실어옵니다. 주말에 단발 사건 하나로 금요일의 랠리가 통째로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게 지정학 반등 장세의 역사적 패턴입니다. 진짜 변곡점은 이슬라마바드 대화의 결과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오전 사이 그 결과에 따라 유가가 두 자릿수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일정으로 넘어갑시다. 이번 주 시장을 움직일 재료는 세 층입니다. 지정학, 어닝, 매크로. 어닝은 이번 주의 진짜 심판대입니다. 월요일 장 마감 후 인텔이 1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인텔은 파운드리 분사와 18A 공정 양산 문제로 1분기 내내 시장 신뢰가 흔들린 이름입니다. 화요일 장 시작 전에는 GE 에어로스페이스와 UNH. GE 에어로스페이스는 상업 항공엔진 수요의 가장 정확한 바로미터, UNH는 의료비 증가가 2분기까지 이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큰 리포트. 그리고 수요일 장 마감 후에는 테슬라, 이번 주의 핵심 이벤트입니다. 테슬라 실적이 중요한 이유는 테슬라 주가가 지난 한 주에만 14.81% 올랐기 때문입니다. 대형주 중 최상위권 상승률. 게다가 4월 들어 회사가 댈러스, 휴스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확대 개시한다고 발표하면서 자율주행 스토리에 대한 프리미엄이 주가에 얹혔습니다. 주가가 기대를 이미 상당 부분 반영한 상태에서 실제 실적과 가이던스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프리뷰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장 마감 후 넷플릭스가 1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매출은 122억 5천만 달러로 컨센서스 상회, 전년 동기 대비 16% 성장. 그런데 주가는 시감에 9% 하락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 첫째, 2분기 가이던스가 기대치를 밑돌았습니다. 둘째, 주당 순이익 1.23달러는 컨센서스 1.25달러를 살짝 하회했는데 그 1.23달러조차 워너브라더스 인수 포기에 따른 28억 달러 위약금이 일회성으로 반영된 숫자였습니다. 일회성 이익을 빼면 영업측 이익은 더 약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넷플릭스의 9% 하락이 전하는 신호는 단순합니다. 시장의 눈높이가 이미 최상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매출이 컨센서스를 넘어도 주가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가이던스 톤이 실적 숫자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기준이 이번 주 테슬라, 인텔, GE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특히 테슬라는 14% 상승 뒤 공개되는 실적이라 기대와 현실의 간격이 가장 큰 종목입니다. 매크로 재료는 상대적으로 조용합니다. 이번 주에는 주요 물가지표 발표가 없습니다. 다음 주 수 목요일에 있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진짜 매크로 이벤트입니다. 다만 이번 주에도 여러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예정돼 있습니다. 4월 초 근원 PCE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3.0%로 발표됐을 때 연준은 중동 유가 충격의 영향이 확인될 때까지 인하 결정을 유보한다는 톤을 유지했습니다. 만약 이번 주 안에 유가가 80달러 아래로 내려와 고정되면 그 논거의 한 축이 통째로 빠집니다. 다음 주 회의의 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이 흥미롭습니다. GLD는 445달러 93센트, 한 주 2.01% 상승, 4월 한 달 1.85%, 올해로는 11.96% 상승. 주식이 이렇게 달렸는데 금도 같이 올랐습니다. 보통은 둘 중 하나만 움직입니다. 위험 자산이 달리면 안전 자산이 빠지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 그런데 지금 두 개가 동시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유동성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올해 0.33% 마이너스, 지난 한 주에도 0.12% 하락. 달러가 약해지는 건 비공식적으로 유동성이 풀린다는 신호입니다. 유동성이 풀리면 위험 자산이 올라가고 통화 가치 하락을 해지하려는 수요가 금에도 붙습니다. 2020년 하반기와 2024년 상반기에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주식과 금이 같이 오르는 구간은 드물지만 한 번 열리면 다음 충격이 올 때까지 평균 6에서 9개월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역사를 한번 돌아봅시다. 지정학 충격 뒤의 회복 랠리. 지난 40년 동안 몇 번 있었습니다. 1990년 8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유가는 배럴당 14달러에서 41달러까지 단숨에 올랐고 S&P 500은 8에서 10월 약 20% 하락. 그리고 1991년 1월 17일 사막의 폭풍작전 개시. 군사작전이 시작된 바로 그 첫 주에 주식이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지 전쟁 자체를 싫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시가 확정된 순간 얼마나 오래 가는지에 대한 계산이 시작되고 그 계산이 프리미엄을 빠르게 해소합니다. 1991년 2월 말 휴전까지 S&P는 추가로 17% 올랐고 유가는 다시 20달러대로 돌아갔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유가는 개전 3일 만에 39달러에서 25달러로 급락. S&P 500은 개전 직후 저점에서 6개월 만에 25% 반등. 이게 전쟁 개시 바닥 패턴입니다. 다만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S&P 500은 10% 하락했다가 8주간 12% 반등했지만 2022년 전체로는 베어마켓이 이어졌습니다. 매크로가 깨져 있는 상태에서의 반등은 되돌림에 그쳤습니다.
지금의 2026년 4월 반등이 1991, 2003년 패턴인지 2022년 패턴인지를 가르는 변수는 세 가지입니다. 연준의 금리 경로, 소비 데이터, 기업 실적. 이번 주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술적 위치도 이미 과열 구간 입구입니다. QQQ는 200일 이동평균선 위 8.58%, RSI 74.5, 공포 탐욕 지수는 68로 탐욕 구간. 3월 말 10이었던 심리가 한 달 만에 58포인트 올라왔습니다. 역사적으로 탐욕 80, RSI 80, 빅스 15 이하 세 가지가 동시에 찍히면 단기 조정 확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지금은 68, 74.5, 17.48. 아직은 아니지만 한두 주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숫자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지금 궁금해하는 것,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레딧 LETF 서브와 월스트리트 배츠에서 주말 내내 가장 많이 돌아다닌 주제는 테슬라 실적과 유가 하단이었습니다. 테슬라 쪽은 14% 올린 뒤 실적에서 10% 빠지면 본전이라 가이던스 없으면 콜은 위험하다는 계산과 로보택시 댈러스 휴스턴 오픈이 처음 반영되는 분기라 2분기 가이던스에 업사이드가 있다는 반론이 팽팽했습니다. 유가 쪽은 호르무즈 개방이 유지되면 WTI 65에서 70달러까지 빠진다는 전망과 사우디 감산 개입으로 75달러에서 지지된다는 의견이 맞붙었고 USO 숏 포지션이 빠르게 붙고 있다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국내 커뮤니티에서도 인상적인 글이 있었습니다. 3월 말 공포 탐욕 지수 10을 찍던 때 분할 매수한 사람들만 지금 웃고 있다. 평균 단가가 지금과 20% 차이 난다. DC 주식 갤러리에서는 TQQQ 50달러 이하에서 주워 담았다. 이제 가이던스 몇 개만 확인하면 된다는 글이 주말 내내 조회수 상위였습니다. 공포 구간의 감정이 아니라 계획대로 움직였던 사람들이 이번 랠리의 진짜 수혜자라는 게 공통된 톤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감정은 FOMO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랠리에 못 타서 지금 추격 매수하자니 이미 많이 올랐고 빠질 거라 믿고 기다리자니 계속 오르고 이 심리가 향후 1에서 2주간 시장의 연료가 됩니다. FOMO 추격 매수가 가장 강렬해지는 구간에서 어닝 실망과 지정학 재악화라는 반대 재료가 나오면 그 지점이 변곡점입니다. 정리합시다. 지난주를 한 단어로 정의하면 해제입니다. 7주간의 지정학 프리미엄이 한 문장에 녹았고 유가의 전쟁 할증, 주식의 불확실성 할증, 변동성의 공포 할증이 동시에 빠졌습니다. 1982년 이후 가장 빠른 10일 거래일 반등, 1999, 2023년 이후 처음 보는 4개 지수 동시 13거래일 연승. 그게 지난주의 모양입니다. 이번 주 핵심 일정은 셋입니다. 오늘 저녁 시작되는 이슬람아바드 미 이란 2차 대화, 수요일 테슬라 실적을 중심으로 한 어닝 심판대, 그리고 연준 인사들이 유가 급락을 본 뒤 어떤 톤을 낼지. 세 축의 결과가 다음 주 FOMC 프레임을 결정합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세 가지를 동시에 보세요. 유가 80달러 선, 테슬라 가이던스의 톤, 국채 10년물 4.25%에서 의미 있는 이탈 여부. 세 변수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 추세가 잡힌 겁니다. 서로 다른 방향이면 시장은 한 번 더 흔들립니다. 2월 말 전쟁이 시작됐을 때, 3월 말 공포 탐욕 지수가 10을 찍었을 때 냉정하게 계획대로 움직인 사람들이 지금의 수혜자입니다. 반대로 공포에 도망쳤던 이들은 FOMO로 돌아오는 중입니다. 사람들이 돌아오는 시점의 매수는 역사적으로 가장 취약한 매수입니다. 다음 충격을 가장 먼저 맞는 포지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 이슬람아바드 결과, 내일 아침 GE-UNH 실적, 수요일 밤 테슬라 실적, 이 셋이 지나가는 순간 시장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양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변화의 순간마다 같이 뜯어보겠습니다. 지난주가 해제의 주였다면 이번 주는 검증의 주입니다. 검증이 끝나는 자리에 여러분의 다음 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씀 하나 전하겠습니다. 취미님과 카멜님, 초보초보 피아노 연습님께서 슈퍼땡스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